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평평한 지도 위에 두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짧아 보이는 직선을 그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가장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왜 조종사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와는 다른 지도를 쓰는지, 그리고 둥근 지구를 평평한 종이에 옮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 모양의 물체는요, 어떻게 해도 찢거나 늘리거나 찌그러뜨리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두 지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쵸. 당연히 직선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고 평평한 종이 위에서는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평한 종이가 아니잖아요. 둥근 공, 바로 지구란 말이죠. 이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둥근 오렌지 껍질을 벗겨서 책상 위에 완벽하게 평평하게 놓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도 어딘가는 찢어지거나 아니면 막 늘어나거나 찌그러지거나 할 거예요. 그죠? 둥근 지구를 평평한 지도로 옮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는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왜곡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해요. 무엇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지도가 정말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어떤 건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 집중하고, 어떤 건 면적을, 또 어떤 건 특정 지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지도란 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지도는 유용한 거짓말이다. 와,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지도는 현실을 그냥 복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현실을 의도적으로 좀 바꾼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지도 이야기에서 범위를 좀 좁혀서 항공 분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종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거겠죠? 바로 이겁니다. 대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용어예요. 지구 같은 둥근 구 위에서 두 지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선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구 중심에 딱 가로지르는 평면이 지구 표면이랑 만나면서 생기는 커다란 원, 그 원의 일부가 바로 최단거리입니다. 반면에 항정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도 위에서 나침반 각도를 딱 한 번만 맞추고 그냥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 아주 편한 경로예요. 하지만 그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도는 많은 지도에서 가장 짧은 길인 대권은 이렇게 위로 휘어있는 곡선처럼 보여요.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직선처럼 보이는 저 길이 바로 항정선입니다. 근데 실제 거리를 한번 보세요. 곡선이 직선보다 무려 140해리, 거의 260km나 더 짧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가 항공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숙제가 생긴 거죠. 아니, 어떻게 하면 조종사가 그냥 지도에 자대고 쭉 선만 그면 그게 바로 최단 경로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람베르트 정각원 추도법.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구 위에다가 고깔모자 같은 원뿔을 하나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빛을 쫙 쏜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 표면의 모습이 원뿔의 그림자처럼 비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원뿔을 싹둑 잘라서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럼 부채꼴 모양의 지도가 만들어지겠죠. 이 도법이 진짜 천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원뿔이 지구랑 만나는 그 두 개의 선, 이걸 표준 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선 근처에서는 축척 왜곡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위도에 있으면서 동서로 긴 지역을 표현할 때 정말 딱 맞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람브레트 도법이 항공 분야의 표준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조종사한테 필요한 거의 모든 걸 거의 완벽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 초능력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단 경로인 대권이 거의 완벽한 직선으로 보입니다. 둘째, 축척이 거의 일정해서
지도 위에서 자로 잰 거리가 실제 거리랑 거의 똑같아요. 셋째, 정각도법. 이름 그대로 각도를 올바르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대륙이나 섬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실제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더 먼 길인 항정선은 곡선으로 표시돼서 조종사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장점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항공지도, 세계 항공도나 지역 항공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람베르트 도법으로 만들어져요. 그야말로 하늘길의 표준, 공식 지도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도 위의 직선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항로 지도를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 선 안에 얼마나 대단한 기하학과 과학이 숨어 있는지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어쩌면 둥근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신 거죠.